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빈부, 이념, 남녀, 지역, 세대 등 그 어느 때보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여야 대립이 한창인 가운데 무소속의 손학규 후보가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연합정치의 길을 열겠다며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과거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을 역임했던 손 후보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4번째인데요. 이로 시사가 정치계 큰 어른 손 후보를 직접 만나 그 비전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를 떠났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지원 유세를 하고 그걸로 끝내고 일체 그냥 조용히 살고 정치원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근데 대선이 진행될 때 또 이렇게 대선의 인신공격이나 하고 개인적인 얘기나 하고 이러나 이게 아주 난장판이 돼갖고 국민들은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하고 착을 선택해야 되는 대선이냐 이런 자조까지 나오고 아니 대선이 우리나라 미래를 가늠하는 축제인데 어떻게 권력구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나. 대통령 선거 때는 거의 모든 후보가 개헌을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고 개헌의 개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제도의 폐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내각이 일을 합니까? 다 청와대 수석들이 하죠. 국회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독자적인 입장이나 주견을 갖고 발언을 합니까? 아니죠. 청와대가 다 하죠. 심지어는 국민들이 사법부조차도 청와대 하수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당선이 되건 안 되건 하늘의 뜻이니까 맡기더라도 그래도 발언이라도 해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내가 대통령에 나오면은 얼마나 많은 비난, 조롱, 야유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미쳤냐, 노추다, 노욕이다, 대통령병이다, 다 좋다 이 얘기입니다. 어차피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정치를 해왔는데 모든 걸 바친다는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 대통령의 자격으로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같이 극도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국민을 통합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력구조의 변화, 이것을 위한 확실한 민주주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대통령 제도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개헌을 하고 7공화국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연합이라는 게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권력에 가까이 가느냐 이것을 위한 공학적인 발상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빌붙어서 뭘 하나 좀 얻겠다. 단일화를 통해서 내가 무슨 총리나 장관을 얻겠다. 그거는 대통령제에서 불가피한 일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보다는 독자적인 정당의 정체성을 갖고 연립정부를 통해서 내 정책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그런 취지가 맞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권력구조의 개편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위한 그 개헌, 그 의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시장 논리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겁니다. 정책이 시장을 제압하겠다 그 발상을 버려야 된다 얘기입니다. 부동산값 오르는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투자 가치로 사재니까 그걸 사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갖고서는 세금을 높여서 큰 집 많이 갖고 있으면 보유세 늘리고 또 종합부동산세 늘리고 팔아도 양도소득세로 대부분 뺏어가고 주택 보유와 취득과 판매, 매매를 다 그냥 법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특히 서울의 시민들은 부동산을
주거의 가치보다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너 그거 안 돼, 이렇게 이걸 암만 정책으로 눌러봤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법으로 제도로 규제를 하려고 그러는 게 부동산 값만 올려놨다 이 얘기입니다. 네네. 지금 우선 급하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어디에다 몇만 채를 짓겠다, 어디에다 몇만 채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또 그 수요를 억지로 줄이진 않는데 아주 비정상적인 것은 통제를 하겠다. 그러면서 시장의 논리를 존중하겠다. 이런 철학과 그런 기본 원칙을 갖고 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지금 어디에다 대통령 후보로 어디에다가 몇만 평, 몇 평을 해다 어디다 몇 평, 거기 땅값이나 올려놓고 시장의 논리를 중시하고 거기서부터 수요 공급의 원리를 제대로 찾아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서울이 뭐 0.64까지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전국적으로 0.8대로 내려갔어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인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화가 여성들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개성이 강해지니까 그 양육도 힘들고 교육도 힘들고 주택 문제도 힘들고 그러지만 나 자신의 개성을 찾아야 되겠다. 애를 하나만 낳지 둘은 안 낳는다. 이런 문화적인 변화도 대단한 겁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해야 된다. 보육에서부터 교육, 이런 건 국가가 책임져주는, 또 생활도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그리고 양육에서도 부모의 양육과 보육사의 양육과 또 부모 양육에서도 엄마의 양육과 그 아빠의 양육,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도 그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주택 이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 그거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자세가 민간 기업이, 그러니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사상을,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주가 되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산업단지고,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하루빨리 도로 만들어주고, 그 전기 공급해줘야 되고, 수도, 상수도, 하수도 만들어줘야 되고, 가스 해줘야 되고, 이게 그 종합적인 정책이거든요. 네. 제가 출마 선언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감옥 안 가는 나라, 불행한 대통령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통령 양강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 감옥 가, 이런 정도의 그 간접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고, 우선 보복 없는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적폐청산이다 이러면서 실질적인 정치 보복 너무 횡행했습니다. 과거를 그렇게 뒤지는 정치가 됐는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정치가 돼야 되겠다. 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내가 마지막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는 의회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진짜 민주주의를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가 G7의 초청을 받고 10대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기술산업 분야에서 선진국에 도약을 했습니다. 이 선진국을 제대로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가려면 3만 불로 5만 불로 10대 경제대국을 7대, 5대 강국으로 그렇게 가서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문명의 중심을 이루어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위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끝없이 싸우고 대결과 갈등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이런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정치 선진국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제 하에서 양당 무한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갈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세계 선진국의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손학규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저녁이 있는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편가르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